빰빰 빠바밤. 미국 마트에서는 11월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팔고 있어요. 연말이네요, 연말.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저녁을 준비하려고 마무리 장을 보러 나왔어요. 포장된 칠면조 커다란 녀석들도 많이 팔고 있고, 목이나 척추, 등뼈, 그 다음에 각종 소세지 종류들. 저건 다른 요리할 때 넣으라고 소세지 속만 따로 파는 거고요. 뭐 돼지고기도 평소와 다르게 예쁘게 꾸며놓은 녀석들도 있고, 구워놓은 터키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연말 분위기 내놓은 슈퍼마켓에서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남은 재료들 다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칠면조, 그러니까 터키죠. 영어로 터키. 오르가닉 프레쉬 영 터키라고 써있는데, 저건 미리 냉동된 걸 사다 놓은 거예요. 냉동되지 않은 게 물론 더 맛있겠지만, 마침 냉동된 것들 중에 작은 사이즈가 있었고요. 가격도 괜찮아서 딜이 있어서 저걸 사서 며칠 동안 냉장 해동을 했습니다. 가볍게 씻은 다음에 내장 부분은 빼서 버렸고요. 목이랑 꼬랑지는 육수 내주기 위해서 따로 놔두고 가볍게 다시 한번 씻어줬습니다. 손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살짝 제거해 줬고요. 다소곳해 보이지만 저게 무려 5kg짜리라서 꽤 커요. 물론 뭐 10kg이나 그 이상 되는 칠면조들도 많이 굽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먹을 게 아니라서 최대한 작은 거를 사려고 골라봤고요.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방법으로 구워볼 거예요. 바베큐 커뮤니티에서 나름 유행하고 있는 스파츠칵이라는 방식인데, 저 좋은 가위 하나 사야겠네요. 어쨌든 반 갈라서 펼쳐서 구워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칠면조 척추뼈를 잘라내고 이렇게 눌러서 반으로 쭉 펴주면 되고요. 이렇게 펼쳐서 구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속까지 더 빠른 시간 안에 다 익히게 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속을 익힌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부분이 오버쿡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촉촉하게 구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 부분도 균일하게 색깔 내기에 편하더라고요. 지금 빼준 거는 가슴살 사이에 뼈인데, 요걸 약간 번거롭지만 빼주고 나면 나중에 카빙 해줄 때 저 뼈가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조금 썰기가 편해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손질을 마쳤고요. 터키는 그렇게 자주 해먹질 않고 익숙하진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스파츠칵 손질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시즈닝은 이번에 터키 구울 때 참조한 미트철치 영상처럼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허니허그라는 럽을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구석구석 골고루 코팅해주면 되고요. 자, 터키가 잘 양념이 돼 있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 터키에서 나온 목 가지고 육수 낼 때 더 보탤라고 터키 목만 따로 파는 걸 사왔는데, 사이즈가 이거 얼마나 큰 칠면조한테서 나온 거야. 꼬랑지랑 등뼈 중에서 이제 속이 내장이나 이런 게 지저분하지 않은 부분만 잘라서 살이랑 요것만 육수 내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내기 전에 잡내 제거에 약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목이랑 꼬랑지, 등뼈를 토치질을 조금 해줬고요. 펠렛 그릴에 온도를 맞춰 놓고 아까 양념한 칠면조를 잘 펴서 넣어주면 됩니다. 심부 온도계도 가장 살 두꺼운 부분 쪽으로 골라서 잘 꽂아줍니다. 저렇게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구워줄 생각이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네, 지금은 육수에 같이 넣어줄 향채들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생강, 샐러리, 원래 선경 롱기스트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였는데 레몬그라스를 쓰더라고요. 근데 레몬그라스는 없어서 그냥 향긋한 향기가 나는 펜넬, 그 다음에 샬럿, 이런 것들을 넣어줬고, 마늘을 깜빡 잊어서 나중에 마늘을 다시 손질해서 같이 넣어줬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붓고 끓여주면 되겠죠. 요 육수는 볶음밥 스터핑에도 넣고 나중에 그레이비 만들 때도 활용하려고 육수를 내줬는데요. 선경님 레시피 볶음밥 스터핑은 이날 생략을 해가지고 결국 그레이비 내는 데만 썼고요. 남은 육수는 또 나중에 칼국수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육수는 인스턴트팟 압력솥이 알아서 잘 내주겠죠.
혹시나 터키 구이가 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름 넉넉히 두르고 돼지고기를 색깔이 날 때까지 겉면만 시어링 해줍니다. 이 레시피는 토마스 켈러 셰프님의 마스터 클래스, 원래는 돼지 어깨살, 포크 숄더 알라 마띠뇽이라는 제목의 그런 요리인데요. 마띠뇽이 뭔가 했더니 그런 같이 넣어준 야채들을 같이 요리한 후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레시피의 특징은 돼지 기름을 좀 내준 것에다가 양파를 적당히 카라멜레이징 해주고 거기에 사과가 들어가요. 사과가 들어가고 또 애플 사이다로 디글레이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사과 향 가득한 그런 수육 요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돼지고기가 폭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왔는데 아마 돼지 어깨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치만 뭐 비슷하고 큰 덩어리라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시피에는 샐러리 루트, 샐러리약이라고 하는 그런 야채도 들어가고 허브도 많이 넣어주는데 이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뭐 재료, 샐러리약 같은 경우는 구하지도 못했고 허브 같은 경우는 깜빡했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식 레시피로 만들어 본 거고요. 고기 넣고 뚜껑 닫고 살짝 끓여준 다음에 1분 정도요. 화씨 275도 혹은 섭씨 135도로 맞춰놓은 오븐에 넣고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요리해 줄 거예요. 고기가 푹 익을 때까지.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녹인 버터로 구워지고 있는 터키에 코팅을 해줬어요. 문지르는 건 아니고 버터를 똑똑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거의 다 구워진 터키 겉에 발라줄 글레이즈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재료는 간단해요. 꿀이랑 버번 위스키 그리고 디존 머스타드 그 세 가지를 넣고 살짝 끓이면서 졸여주면 완성이에요. 사이드 디쉬와 소스들을 만들어 봅시다. 메시 포테이토용 감자를 열심히 썰었죠? 램지 셰프 스타일대로 잘게 썰은 감자를 재빨리 끓여내서 한번 찌고 허브 넣은 크림에 섞어주는 그런 메시 포테이토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저 위쪽에 보이는 거는 오렌지 주스에 설탕을 넣고 조금 끓여주다가 크랜베리를 넣어주고 조금 더 끓여주면 크랜베리가 톡톡 터지는데 그럴 때 살짝 저어주고 졸여주면 크랜베리 소스 완성이에요. 이거 터키 먹을 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사 먹는 만들어진 소스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싱싱하고 맛있거든요. 다시 감자로 돌아가서 다 익은 감자는 체에 저렇게 내려주고요. 네, 늘 이게 문제예요. 팔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부드러운 감자를 위해서는 팔 근육을 좀 활용을 해주고요.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버터, 밀가루, 터키 육수 그리고 연두 약간 넣어가지고 그레이비도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온도 체크 한번 해봅시다. 목표가 화씨로 165도인데 거의 다 익었어요. 오븐에 넣었던 사과 소스 돼지 등심 수육도 꺼낼 때가 됐어요. 오리지널 레시피는 남은 소스에 전분 같은 걸 넣고 좀 더 요리를 하는데 현기증 나서 그냥 꺼냅니다. 사과 소스에 부드럽게 익은 돼지고기 썰어서 올려주고요. 터키도 이제 식탁으로 나옵니다. 때깔 터키 돼지 네, 일단 기념 촬영을 마친 터키는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와서 카빙해 줄 거예요. 우선 다리와 허벅지 살 따로 떼어내고 가슴살 쪽을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집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원래 계획했던 모든 메뉴를 만들 수는 없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생스기빙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그레이비와 크랜베리 소스가 생각보다 맛있게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다는 못 먹었어요. 당연히 터키가 남았기 때문에 터키로 볶음밥도 해먹고 버섯볶음도 해먹고 잘게 다져서 마요네즈랑 비벼서 터키 마요 김밥도 만들어 먹었어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요리로 또 만나요. 내년 터키는 꼭 염지 브라인을 해줄 겁니다.